안녕하십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제가 좀 약간 긴장이 조금 더 되네요. 어,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스프링에서 여태까지 이제 사용했던 그 환경 변수에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경력이 이제 8년 차 된 개발자고요. 이제 그 8년 동안 순수하게 이제 자바와 이제 웹 관련돼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과도 만난 지가 이제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이제 환경 변수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던 걸 이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사용하게 될지까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이수홍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 네. 일단 간단하게 환경 변수가 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변수란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보고요. 보이시죠? 이게 윈도우에서 보통 그 시스템 변수를 불렀을 때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스템 변수, 환경 변수로 적혀있죠. 여기도 그대로. 이 환경 변수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잘 아시는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도 보통 환경 변수에 속하는 정보입니다. 갑자기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지금 저의 맥북에 있는 정보인데, 리눅스나 이제 정보 쳤을 때도 이런 환경 정보가 이렇게 이런 환경 정보가 나열이 되는데요. 모든 시스템에는 환경 변수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제 그 활용해야 될 정보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위키를 찾아보니까 이제 환경 변수는 프로세스가 이제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인 값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련 일이니까 이제 컴퓨터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제 이제 스프링 이제 이 발표의 주제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환경 변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 환경 변수를 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개발에 진입했거나 했을 때는 크게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 변수들의 조합이고 심지어 소스에 박아서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신입 때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 이제 경력이 늘시고 이제 그 개발이 오래 하다 보면 중요성을 이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환경 변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그 보통 이제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이제 환경 변수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데이터가 이제 자주 변경됩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개발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곤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로직을 실행하고자 하는 횟수, 그리고 그 메시지, 보통 어럴트나 뭐 혹은 그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보통 그 요구 사항에 의해서 계속 바뀝니다. 그런 부분 아시다시피. 심지어 그 영어 혹은 한국어에 따라서 이제 또 뭐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이제 국제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 부분에 이제 소스에 박아넣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개발 이제 연차가 쌓이면 점점 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개발하시면 단순 이제
로컬에서 이제 개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용에서도 이제 개발하시고 테스트 서버, 스테이징 서버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글을 접하다 보면 예전에 좀 된 형태는 이제 주석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테스트 서버 올릴 때 이 주석을 풀어서 올리고, 그리고 상용에 또 올릴 때는 이 주석을 풀어서 올리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수동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발할 때마다 실수가 또 나고 배포할 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환경에 따른 데이터가 많이 그 생기게 되고요. 보통 이런 데 속하는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그 커넥션 정보가 보통 그런 부분에 속하고요. 커넥션 정보는 이제 상용에서 접하는 거랑 개발에서 접하는 거, 스테이징에서 접하는 모든 데이터 커넥션 정보는 다 다른 걸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보통 외부 연동할 때 외부 연동 시에 보통 주소 URL 주소나 혹은 이런 커넥션 정보들이 이런 그 해당하는 정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시다 보면 단순 현재 프로그램에만 적합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땡겨서 쓰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각자 이제 내부에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서 여기서는 되는데 저기서는 또 다르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부분은 개발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환경 변수나 이제 변수에 대한 이제 정보를 많이 고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시스템의 유연성입니다. 이 그 환경 변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개발 공수가 덜 들죠. 보통 말하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자동화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시스템 환경 변수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자바의 환경 변수를 이야기하니까 자바 환경 변수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통 자바의 환경 변수를 초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보통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혹은 뭐 프라빗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적인 형태로 이제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상수를 가져와서 이제 모든 곳에 땡겨서 쓰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 로직 환경 변수에는 사실 어울리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부 프로그램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값이라고, 웬만해서 안 바뀌는 값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에서 땡겨오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 클래스를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 클래스가 이제 만약 변경되게 되면 요걸 관련됐던 모든 클래스가 다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재컴파일. 솔직히 ID를 사용하면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보통 큰 문제가 없죠. 변경하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시스템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곳에는 모든 파일이 재컴파일 되면서 시스템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이제 버벅임을 느끼면서 이제 요거 환경 변수 조금 바뀌었는 것 때문에 시스템이 버벅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개발해 보신 분은 대략 이해하실 거고, 요즘은 최근에 솔직히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컴파일이 뭐 자유자재로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규모가 엄청난 그 뭐 자바 클래스 파일이 10,000개, 1,000개, 뭐 5,000개 넘어가는 그런 곳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은 보통 프레임워크나 코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디폴트 값을 정의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아직까지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자바에서 초반부터 이제 그 밀었던 이제 프로퍼티즈 파일을 사용한 건데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시면 키와 밸류를 사용하죠. 키와 밸류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태인데, 데이터를 이 부분은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에 사용하기에는 한글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이상한 그 유니코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 때 이 프로퍼티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여부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이거 한글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변수명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거. 저 보시면 자바 유틸 프로퍼티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뭐 사족이겠지만 5부터는 XML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한글 지원하긴 하는데 일단은 프로퍼티즈가 심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이상하네요. 일단 스프링 관련된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제 스프링은 3.0 그 이전 이제 3.0 포함해서 이전에는 프로파일링을 이제 직접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지 않는 형태를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퍼티즈를 효율적으로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을까? 프로파일링 갑자기 이야기 나왔는데요. 보통 환경 변수를 할 때 아까 프로파일 그 상용, 스테이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스프링 3.1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3.0 포함해서 이하 버전에는 그 어떻게 지원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가 그 보통 그거고요. 이제 프로파일 기능 아까 말했던 스테이징 꼭 이게 서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내부적으로 여기 예를 들면 우리 SI를 한다고 생각하면 뭐 관공서에 들어갈 변수랑 그리고 뭐 여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 기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식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제일 자주 보이는 이제 개발, 테스트 서버, 스테이징 서버, 상용 서버 등의 이제 정보를 보통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전에 프로파일을 지원하지 않은 스프링에서 프로파일 기능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그 먼저 수동으로 프로파일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진행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2번 보시면 D로 시작해서 프로파일은 프로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파라메타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라메타를 붙인 거를 이제 내부에서 받아서 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퍼티즈가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다 모든 걸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보이시죠? 로컬, 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if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system.get properties 보이시죠? 이런 값을 가져와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if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해서 이제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사실 웬만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보다 세련된 방법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프로파일이 늘어나거나 이제 그 프로퍼티즈 파일이 혹은 내용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제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곳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개발했던 건 대부분 메이븐을 사용했었습니다. 최근 그래들도 사용하고 하는데 메이븐을 사용한 곳에는 이제 보통 메이븐 자체에서는 그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이븐 자체가 빌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파일링은 빌드할 때 이제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게 메이븐의 이제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빌드할 때 프로파일링을 선택하는 건데 이제 프로파일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 프로퍼티즈 파일을
이제 선택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요 뒤에는 잠깐 자세한 게 있긴 하지만 잠깐 보시면 될 거고요. 매입은 혹시 뭐 모르신 분은 거의 없으실지도 있고 뭐 한두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대략 이야기 드리면 엔트나 뭐 메이크, 예전에 사용하던 엔트, 메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빌드 배포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프로파일, 메이븐의 프로파일을 사용하려면 빌드 시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자, 사용할 프로퍼티즈는 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걸 재활용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프로퍼티즈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프링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제 이건 3.0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3.0 형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 보시면 단순히 하나의 그 파일을 임포트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빌드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냥 이 스프링에서는 그냥 하나의 컨피그 파일을 이제 읽어온다. 요런 프로퍼티즈 파일, 이런 프로퍼티즈 파일인데 아까 XML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요 XML 형태의 프로퍼티즈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 템플릿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븐을 이제 디플로이 명령을 치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프로퍼티즈 파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은 파일명을 패턴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커스텀하게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달러로 시작하던 요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내용이 이런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스테이징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계속 바뀌어요. 빌드할 때마다. 빌드할 때마다 데이터가 바뀐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바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내부적으로 환경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븐 프로파일이 이제 좋은 점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 부분이 스프링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따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한 설정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까 한 줄 보셨죠? 단순히 컨피그 XML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일 한 개만 임포트 시킨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븐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인텔리제이, 뭐 이클립스 같은 모든 ID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단 말이 보통 프로파일이 변경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자동으로 빌드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뭐 메뉴 하나 버튼 하면 다시 갱신이 되고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게 메이븐을 사용해서 프로파일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프로퍼티즈 파일이 아까와 같이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중복이 많이 생기고요. 중복이 많이 생기고 프로파일 형태가 이제 추가될 때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다른 부분만 기술하는 형태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즈를 한 개 추가할 때마다 이중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즈 이제 변경 시마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빌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메이븐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스템이 커지게 되니까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클래스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아까와 같은 이제 아이디가 그러니까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게 시스템이 버벅거리는 이제 버벅거리면서 CPU가 윙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끝나면 이제 다시 조용해지고요. 그래서 프로퍼티즈 하나 변경할 때마다 참 곤란함을 많이 겪어요. 그냥 그 아이디가 멍하게 멈춰져 있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요. 사실 클래스가 많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스태틱 그 변수를 사용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메이븐이란 도구에 종속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도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들도 나오고 뭐 예전에 엔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메이븐 프로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메이븐에 종속이 되는 거죠. 물론 각자 빌드마다 프로파일 도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꾸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나중에 발표 자료는 다 배포될 거고요. 이런 부분 그 제가 실행할 수 있는 소스는 이미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스프링 3.1에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4.1까지 나왔는데 이제 프로파일 지원하게 될 때가 이제 3.1부터 이제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형태나 혹은 자기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3.1을 사용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파일즈 어노테이션 보이시죠? 어노테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통 스프링 그 사용하는 컨피그 이제 빈 보시죠? 빈즈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감싸서 프로파일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설정이 프로파일마다 달라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밑에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아까 전에 빌드할 때 프로파일에 대한 파라메타를 던졌는데 3.1이 되면서 이제 프로파일을 어디서 넣냐,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웹.xml에서 그 이제 컨텍스트 파람이나 이제 혹은 그거 이니트 파람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보통 많이 던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같은 이제 자바로 직접 실행할 때 이제 파라메타를 넘겨서 프로파일을 그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통용이 되고요. 어떤 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개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 형태를 사용해서 이제 환경 변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3.0 이전에 되긴 했어요. 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었고요. 요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요 아까 전에 그 파라메타로 넘겼던 프로파일 부분을 이제 해서 프로퍼티를 선택하는 형태를 그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로 그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젝트를 그 진행했을 때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일단 메이븐을 뺄 수 있어서 좋았고, 보통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그래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래드로 바꾸거나 이럴 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프로퍼티즈는 그냥 변경하면 돼요. 그냥 변경하면 되고 빌드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변경해서 그 프로파일마다 이제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단순히 환경 변수뿐만 아니라 스프링 그 빈 형태 있잖아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스프링 빈도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이제 그 선택해서 빈을 그 로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빈을 선택하게 되죠. 프로파일 형태에서 PROD면 이제 그 ABC라는 걸 하고 이제 로컬이면 CD를 가져온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빈을 기술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프로퍼티즈랑 메이븐 프로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메이븐 프로파일은 아니라 스프링 안에 있는 프로파일을 사용했지만 프로퍼티즈의 단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프로퍼티가 이제 프로퍼티즈 파일 자체가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그 추가할 때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생기는 문제가 언제나 지금 현재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소스가 지금 구현에 이미 그 다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한 개 한 개 개선해 나가는 모양 자체를 이제 모든 소스 파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랄까요? 이제 얼마 그 이제 한 1, 2년 됐나요? 이제 최근에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스프링 부트가 많이 그 활성화되면서 이제 스프링 자체에서도 그 프로퍼티즈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그 다른 방법을 이제 그 지원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YML이라는 방법입니다. 보통 야물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야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물이라는 그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설정 파일을 지원하는 형태를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야물을 한번 살펴보면 보이시면 제이슨 형태의 느낌과 이제 프로퍼티즈 그 느낌이 서로 섞여 있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한글이 지원됩니다. 한글 주석 형태도 되고요.
그 프로퍼티지와 동일하게 샵이라는 형태로 이제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프로퍼티지가 구분이 안 돼요. 보통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야물은 직접 내부 포맷 자체가 이제 그 구분을 들여쓰기 형태로 구분을 많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의 강화로 인해 전체적인 프로퍼티지가 이제 정리가 조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소스를 잠깐 보시면 검은색 점점점 보이시나요? 짝대기 봐봐봐 이게 단순한 게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문서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프로퍼티지를 나눠 놓은 겁니다.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소스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환경 변수인데요. 환경 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짝대기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프로퍼티지 파일 자체 한 개에서는 이제 환경 변수 같은 이름이 있으면 두 개를 겹쳐버립니다. 보통 해시 맵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파라메타가 똑같은 변수면 뭐 A.B.C점이 있고 밑에도 A.B.C점이 있으면 밑에 있는 그 환경 정보가 위에를 겹쳐버려서 이제 위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읽어올 때 전체적으로 프로퍼티지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야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짝대기 요 보이는 구분점으로 해서 파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서지만 이제 짝대기 기준으로 야물이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읽어올 때 이걸 구분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즈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문서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나눈 다음에 이런 문서 기능은 원래 야물에 있는 포맷이고요. 야물에 있는 스펙에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스프링 부트에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spring.profiles.라는 약속된 그 변수명으로 해서 환경 변수를 프로파일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그거 프로파일 자체가 그 한 개, 두 개씩 있었잖아요. 이제 뭐 테스트라는 프로퍼티지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2라는 프로퍼티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개발 dev라는 프로퍼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파일로 구분하게 됐는데요. 요거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겁니다. 이 야물을 활용해서 참 잘 그 구현한 형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자체에서는 내부에서 이제 환경 변수 자체를 빈 형태로 이제 바인딩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화살표 따라 읽어보면 일단 서비스, 네임, 폰 뭐 이런 식으로 성별 있잖아요. 요 정보 자체가 기술이 되어 있으면 이 정보 자체를 이렇게 자바빈 게타세터에 있는 자바빈에 이런 식으로 그 매핑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핑을 지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구현하게 되고, 위에 프리픽스라는 부분에서 요 보이시는 이제 서비스 적혀 있잖아요. 서비스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뜻이고요. 서비스 안에 네임, 폰, 그리고 섹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보 자체를 바인딩 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사용할 때는 오토와이어드라는 형태로 그냥 우리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빈 형태를 사용하듯이 내부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로 이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빈 자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보고요. 이 부분 자체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들에서 대부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모든 모듈 정보를 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물이 나오면서 현재 프로젝트부터 이런 식의 야물로 이제 바꾸려고 대부분 이제 좀 개선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퍼티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전보다 좀 더 쾌적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형태 좀 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표현 방법이라서 그런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제일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파일이 아까 전에 파일명으로 됐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 위주 혹은 내용 그 프로퍼티즈의 내용 예를 들면 DB는 DB끼리만 모아두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관련된 건 비즈니스 로직 관련된 거 모아두고 혹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 연동 관련 있으면 외부 연동 관련만 이렇게 파일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힘으로써 이제 나중 프로퍼티즈 찾기도 쉽고 이제 검색하기도 쉽고 물론 그 파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파일즈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프로파일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YAML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그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모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구조화 형태에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와 같은 장점에 의해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 자체도 이제 모든 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이런 식으로 되게 제공하게 됩니다. 잠깐 뭐지 앞에 이야기했던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바 자바 상수 클래스 사용하는 형태는 이제 자바의 그 종속적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한정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즈 파일, 키밸류의 심플한 환경 변수, 그리고 메이브는 이제 빌드 시 이제 프로파일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3.1에서 지원하는 프로파일은 이제 이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AML 형태는 이제 YAML이라는 이제 포맷을 이용해서 환경 배수를 구현하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제일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시스템이 이제 덩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이런 요구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바 상수로만 이제 대규모 시스템 구현하기 힘들고요. 프로퍼티즈 파일이나 이런 식도 이제 갈수록 할 수는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갈수록 시스템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소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git에서 GitHub에 이렇게 그 관련 예제는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소는 뭐 나중에 다 그 페이지 통해서 공개할 거고요. 잠깐 YAML을 사용해서 만든 프로젝트 구조를 잠깐 보시면 아까 그 캡처 화면에 보셨던 잠시만요. 캡처 화면에 보셨던 이런 형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퍼티즈의 정보에 맞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공통 이제 설정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DB 컨피그를 이제 설정할 때 그 전용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스템 관련인데 이건 그냥 예제만 아무거나 집어넣은 형태라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그 프로퍼티지 파일을 추구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단지 뭐 파라미터만 조금씩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프로퍼티지 파일 자체도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프로퍼티지 파일 자체가 몇 개 없으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필요성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 계속 그 많은 프로퍼티지 파일 자체도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이 부분이 하시다 보면 엄청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예전에 가지고 계셨으면 한번 YAML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스프링 부트이기 때문에 딱히 추가할 때 뭐 별로 할 건 없고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프로퍼티지를 오토 와이드해서 이렇게 가져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get 해서 이제 데이터 프로퍼티지 정보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잠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자바 빈 형태가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면 요 부분 속성이 이제 요 부분 속성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프로퍼티지 파일과 바인딩 하겠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 읽게 되는 겁니다. 잠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이렇게 간단한 그 데이터를 그냥 읽어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잠깐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사용했을 때 프로파일즈 바꾸는 부분은 여기 application.yml 안에서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프로퍼티에도 되긴 하는데, 뭐 요런 이 정보 스프링 요 보면 스프링 프로파일즈.active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 프로파일즈가 어떤 게 있냐 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스테이징, 로컬, 그리고 테스트, 프로드 1, 프로드 2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상용이라고 제가 대략 이야기 드리는데, 프로드 1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껐다 켜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변수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이제 내부 프로퍼티에 따라서 이제 프로파일에 따라서 변수를 이제 달리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발표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역시 애니메이션 있으니까 좀 가는 게 힘드네요. 좀 나중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개발하면서 이제 스택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규모가 사실 단순히 사용자들이 많이 접근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많이 하는 형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는 와스 같은 경우는 한 뭐 3대, 4대, 5대 이런 식으로 두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보통 돌리는 형태를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곳이라도 이제 보면 최소 상용은 2개 이상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껐다 켜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껐다 켜져야지 이제 갱신되니까, 재시작을 해야지 이제 모든 이제 시스템이 갱신되니까,
꺼지면 이제 시스템이 중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2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은데요. 제일 좀 문제가 환경 변수를 아까 전에 그 변경하고 바꾸고 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 문제가 뭐냐면 환경 변수도 하나 바꿀 때마다 재배포해야 되고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죠? 이게 단순히 시스템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에서 이제 환경 변수를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최소 그거 내부 파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이제 SVN이나 CVS 뭐 기시나 이런 형태에서 그 환경 변수를 커밋을 한 후 이제 젠킨스나 뭐 이런 거 형태로 이제 전체적으로 재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재배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환경 변수란 거는 그냥 단순 변수가 아까 전에 강조했던 유연성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인데 이 변수를 하나 상용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 서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재배포, 재시작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보통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AWS나 혹은 뭐 구글 앱 엔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가 여러 대도 아니고 한 번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서버는 뭐 몇 대라도 애플리케이션이 한 몇 개 띄어져 나오고요. 특히 요 다른 곳 발표에서도 MS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MSA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통 부르죠. 이게 서비스별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뜨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프링 부트나 뭐 어쨌든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 한 10개가 띄어져 있을 수도 있고 20개 띄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서버가 데이터가 각자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도 엄청날 거고 각자 공통화하는 그 프로퍼티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마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버를 가지고 이제 그 환경 변수를 제어하기가 참 힘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쉽게 바꿀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유심히 보던 프로젝트가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라는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형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그 프로젝트고요.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가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이게 하나의 API 서버입니다. API 서버. 환경 변수를 그 제공해주기 위한 API 서버고요. 내부적으로는 REST API 형태로 이제 그 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제 제이슨을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제이슨.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웹 API 그냥 서버입니다. 서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서나 이 제이슨을 가지고 이제 환경 변수를 구축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환경 변수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보통 다른 곳에는 이제 그냥 그 소스와 같이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환경 변수만 기시나 SVN 등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게 되고요. 뭐 물론 확장하면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수도 한다면 뭐 설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민감한 그 환경 변수 혹은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커넥션 할 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안보 코어 기능도 자체적으로 내장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프로파일 버전이 뭐냐면 이 서버 한 개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각자 지원하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파일도 각자 지원하고 그리고 그 프로파일이 아까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그거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시나 SVN 같은 걸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의 이전 버전, 전전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 브랜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환경 변수를 이제 롤백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 기능까지 다 내부적으로 이제 API에서 파라메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이제 환경 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와스가 혹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변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스 버전 관리, 그러니까 모든 그 프로젝트를 이제 CV에서는 기스를 보통 관리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환경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여기 시스템에서는 각자 이제 파일 환경 변수 정보를 각자 내장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까 전에 야물이나 프로퍼티즈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스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바꿔서 이제 시스템마다 각자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스프링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그냥 Node.js 제가 한 개 넣은 건데요. 오픈 API 형태이기 때문에 JSON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특정 모든 그 곳에도 이제 이런 다른 동일한 환경 변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요 밑에 보면 환경 변수 저장소 Git, SVN, 데이터베이스 등 뭐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 그에서 사용할 때만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 서버에서 이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를 이제 되고요.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넣어놓은 건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스프링 부트가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내부 한번 사용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 모듈 기능을 대부분 이제 프로퍼티즈 형태로 다 이제 연동을 하게 됩니다. 프로퍼티즈의 모든 그 환경 변수로 모듈을 끄거나 키거나 혹은 그 내부적으로 모든 설정을 지원하고요. 그런 부분이 스프링 부트가 가능을 한데 여기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가 같이 붙으면서 이제 모든 이 스프링 부트의 애플리케이션을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에서 다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그 컴피그 서버에서 이제 끄고 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퍼티즈가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내부 그 환경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마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발표 자료 나중에 공개할 건데 이렇게 그 여기서 다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시간이 남으면 아까 전 클라우드 컴피그에 대한 예제를 제가 실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는 바람에 제가 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지루하셨죠? 제가 그거 발표를 하는 게 뭐 위트 있고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더 혹시 다른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더 그 연습을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